내년에 대학에 들어갈 현재의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는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의무 적용됩니다. 학폭 기록이 있으면 특히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는 발길을 들일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수아야, 또 싸워버렸어. 미안해.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 네, 드라마 더 글로리 생각납니다. 이번 주제에는 양지민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학교 폭력 기록이 적혀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내년 대입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학폭 기록이 있으면 이것을 반영을 할지 아닐지는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모든 전체 대학에서 이걸 의무 반영해야 된다라고 바뀌게 되고요. 수시와 정시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9월 수시 모집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모든 대학에서 적용이 되고 논술이라든지 실기 전형에도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점수화해서 이제 그 점수를 반영하는 것, 아니면 면접 때 반영하는 방식, 아니면 학폭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부적격을 줘서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하는 방식 굉장히 다양하고요. 일단 반영 방식 자체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대학의 자유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욕만 해도 되는 거냐? 때려야 되느냐? 때리는 것도 글로리 보셨지만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 자세한 반영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법률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법률에서는 만약에 학교폭력이 인정이 된다면 1호 조치부터 9호 조치까지 나누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는 가장 경미한 겁니다. 서면으로 사과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6호부터는 조금 중대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6호부터? 그렇죠. 6호는 출석 정지고요. 그리고 7호의 경우에는 학급을 교체합니다. 8호의 경우에는 전학을 보내고요. 네. 9호는 퇴학입니다. 네. 이것은 폭력성이라든지 지속성, 그리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정도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6, 7, 8이 위험한 거군요. 그렇죠. 6호 처분부터는 사실상 모두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저는 단계별로 내용이 다르다. 자, 지난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록을 남긴 수험생 사수를 해도 적용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4년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폭과 관련이 돼 있으면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입시 문제가 상당히 꼬일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전제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에 표가 나옵니다만 4호, 5호, 6호, 7호 이렇게. 자, 6호부터는 4년 가네요. 4호, 5호가 2년짜리고요. 6호, 7호가 이제 저렇게 보신 대로 이제 4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수를 해도 대학을 이것 때문에 못 갈 수 있다. 8, 9호는 그 뭐 삭제도 없이 안 돼요. 예외가 없네요. 예, 지금 9호는 아예 그냥 불가.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학 가고 학폭 때문에 퇴학을 당한 그런 학생들은 그렇죠. 저렇게까지 이제 평생 우리 흔한 말로 빨간 줄 따라다닌다는 말처럼 간다 이렇게 좀 삭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 삭제가 좀 되는 거는 이제 그 심의를 통해서 졸업 시에 삭제가 가능한 정도. 이게 4호에서 7호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지. 8호, 9호는 아예 뭐 삭제가 안 된다. 8호는 전학 갔으면 예외 없이 4년간 유지한 뒤에는 없앨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 9호 퇴학 처분 받은 건 이거는 영구 보존이고. 그냥 영구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4년 사수하겠습니까 어디? 네. 예, 참 그리고 끝까지 따라간다 봐야 됩니다. N수생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3짜리도 지금 그렇죠. 해당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요 더 강해질 겁니다. 예, 이 정도 가지고 아마 쉽게 해결되면 이게 사실 처벌이 능사는 아닌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이 정도까지 좀 가고 있습니다. 주홍글씨란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홍글씨가 된다는 얘기니까 엄두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한 조치가 이제 이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학폭 기록 삭제도 가능합니다만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렇죠. 이게 처분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텐데요. 만약에 6호, 7호 처분을 받았다,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많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6호, 7호 처분과 8호, 9호 처분은 삭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이렇게 중대 학폭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다라든지 또 심의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작년 1학기부터는 그 특별란이 뭐 학폭 조치 상황 관리란 이걸 만드는데 이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부마다 곳곳에 학폭의 이력이 이제 흩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반영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는 뭐 어떻게 쓰고 반영 방식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형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학폭에 휘말린 학생은 그 상황 관리란에 반드시 기입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서울의 주요 대학들, 뭐 내가 갈 대학들마다 달라요 이게. 다 대학들마다 다릅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인서울 대학 중에 학폭 처분에 대한 감점 수위 아주 높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학폭 뭔가 해가 있으면 인서울 대학 들어가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109개 학교가 이제 이 학폭 문제를 감점 평가로 적용을 좀 하는데요. 좀 성균관대 서강대는 10% 깎네요. 네. 10% 감점되면 안 되죠. 뭐 지금 1, 2점 가지고 다투는데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서울대가 일단 가장 센데 그냥 무조건 다 불이익을 주겠다. 연대, 이대, 외대는 아예 지원 못하게 했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서강대, 성균관대도 좀 강한데 2호부터 아예 0점 처리해버린다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2호부터 0점으로 처리하겠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사실 1, 2호는 비교적 좀 수위가 낮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고려대 연세대는 특히 체육교육과 특기자 전형에서 이거를 이제 불합격 처리하겠다, 부적격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울대도 점수를 깎으면 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2호 처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비교적 경매 2호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적용하는 학교들 특히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요. 정말 치명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게 왜 중요하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어릴 때부터 SNS에 함부로 태극기 짓밟고 그러니까 성조기에 불 지르고 이러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양성하는 교대 진학. 이 학폭 기록을 경미하게라도 가진 수험생.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비 교사잖아요. 교사가 될 사람의 자격은 더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는 사실상 학폭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전국 10개 교대를 조사해본 결과 학폭 이력을 가진 수험생에 대해서 지원 아예 제한을 두게끔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학폭 처분의 수위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큰 규모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학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 초등교육과 대학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를 함으로써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학폭을 이력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어린 초등학생들을 교육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아직은 뭐 이런 조치가 발동이 안 돼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 대폭 늘고 있네요. 이게 건수가요. 전년 대비 28%가 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7,400여 건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고등학교에서만 이게 발생을 했고. 최근 3년이 저래요. 예, 보시죠.
쭉쭉 늘어납니다. 예. 기업의 이익이 저렇게 늘어나면 참 좋을 텐데. 월급처럼 늘어나면 좋겠는데. 네, 월급도 그렇고요. 근데 폭력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게 안타까운 문제죠. 일인데 네. 유형별로 보니까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이렇게 순인데 사이버 폭력이 전년 대비 비율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늘어서 52%나 늘었고요. 요새는 그게 많네요. 성폭력도 46%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크죠. 따돌림도 역시 40% 가까이 좀 늘었고 그러니까 좀 심각한 유형의 폭력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란 건 학교별 이제 그 구분이었는데 사이버하고 성폭력이 저렇게 늘었다는 건 정말. 그렇죠. 네. 학교별로 보면 일반고는 40% 늘었거든요. 근데 과학고는 106%가 늘었습니다. 2배가 넘게 늘었다. 똑똑한 학생들 모아놨는데 왜 저러죠? 그리고 또 하나 똑똑한 학생들이 가는 영재학교 여기도 5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보다 말씀하신 대로 좀 똑똑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더 선별돼서 가는 학교가 이런 학교 폭력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처분 결과로만 보면 1호에서 3호까지가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70%고 4호에서 이제 6호까지가 이제 7호까지가 그 나머지 한 5% 되고 전학이나 퇴학 즉 8호, 9호는 어쨌든 한 2.56% 정도로 적긴 한데 어쨌든 앞서 우리가 학교 입시 관련돼서 2호만 돼도 사실은 서울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학교들이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언어 폭력도 다 네. 중요하게 보고요. 사이버 폭력 특히 심해지고 있다. 자, 학교 폭력이 입시에 반영이 되다 보니 경미한 상대적으로 그런 다툼이라도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데 뭐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풍조가 된 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학교 폭력이 경미하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내 자녀가 뭔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을 해서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다툼에도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 종종 볼 수가 있고요. 학구열이 세다고 볼 수 있는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목동 지역에서도 학폭위에 변호사가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예. 학폭 변호의 이제 수임료도 뭐 최대 4천만 원까지 한 그러니까 건에. 그렇죠. 물론 뭐 싸게는 300만 원부터 최대 4천만 원까지라고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다만 주의할 것은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허위 학폭 신고가 느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가짜 신고.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을 2, 3주 앞두고 내 경쟁하는 친구를 조금 괴롭히기 위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학폭당했다라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요. 그것도 역학폭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참 저렇게 변했군요. 교육부도 학폭 관련 조치를 좀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업그레이드를 했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트렌드에 따라 어쩌면 이제 이런 페널티도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조금 늦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뀐 개정 내용도 특히 이 사이버 폭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단 사이버 폭력을 유형을 딥페이크 성범죄, SNS 계정 뺏기, 선불카드 발급 강요, 휴대전화 인증번호 전송 요구.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처벌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도 좀 지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개편하고 또 사실 이 사이버 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이제 딥페이크가 그런데 네. 뭐가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기록이 온라인상에. 남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그다음에 지워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사실은 이게 올라가는 데가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잘하는 네이버니 카카오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학생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 대상도 확대가 됐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학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학부모, 그다음에 선생님까지 다 한꺼번에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도 교사만 했는데 지금은 대상별로 학생에 따라서 맞춤형 또 체험형으로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또 학생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외국 이제에서 출신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춤형 콘텐츠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지 않고 네. 뭐 이제 체험형도 해보고 그런 것도 해보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소위 말하는 교화에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학폭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면 아직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학폭위를 그냥 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해본다죠?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한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학폭위원으로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학폭도 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그렇겠죠, 1, 2학년. 그런데 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일단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학폭위 열어서 부모님들 다 오셔가지고 어떤 건지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얘기하다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소한 말다툼에도 학폭이라고 칭해지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단은 분리하는 대신에 관계 회복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폭 심의 전에 본격적으로 숙려기간 같이 이렇게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안 되면 학폭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특수 학생들도 학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교 폭력 설문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색다르네요.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상황에 따라 또 처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하겠다.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특수학생 대상으로 한 이게 웹툰형, 지금 화면에 나오죠. 만화처럼 돼 있네요. 예, 웹툰형 이제 학교 폭력 설문지인데 경북교육청이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16권짜리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학교 폭력 상황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저기 좀 보면은 저게 하나하나가 한 칸 한 칸이 이제 학교 폭력 유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손이나 발로 뭐 때리는 모습이라든가 크게 소리치고 욕해요.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저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게 학교 폭력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렇게 된 게 내가 폭력을 당한 거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설문지를 그런데 교사분이 만든 게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닙니다. 경찰관의 아이디어였다고요? 그렇죠. 이 문경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과 학교 전담 경찰관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 아이디어로 이렇게 웹툰으로 구축을 해봤는데 실제 피해 사례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교육청과 경찰이 협업을 해서 이거 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지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게 됐고요. 이게 더 확대돼서 아마 배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요. 실제 이 실내에 활용 그 사례를 통해서 더 많은 신뢰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임종윤 평론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